뉴스 정준익입니다. 산림청이 오는 31일까지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에 대한 강원도의 이행 의지가 없으면 행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독거노인 관리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상자 선정 절차가 허술합니다. 지난달 고성 지역에서 잡힌 2만여 마리의 명태의 유전자 분석 결과 자연산 명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높인 윤창호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 활강 경기가 열렸던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과 시설 존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허가 기간이 끝난 만큼 전면 복원할 것을 명령했고 강원도는 곤돌라와 운영도로만큼은 꼭 남기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이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의 전면 복원을 놓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구규림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됐다며 복원 명령을 내린 겁니다.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 명령을 했고 그걸 1월 말까지 복구 계획서를 제출을 하라고 문서가 나갔습니다. 또 이달 31일 이후에도 강원도가 전면 복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행정 대집행은 산림청이 먼저 복원한 뒤 강원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등 일부 시설을 존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동계 대회 유치 의지와 함께 남북 평화의 숲 조성 등 생태 관광시설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정부도 지금 올림픽 유산으로서 저희가 좀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요. 운행도로하고 곤돌라는 저희가 존치하는 걸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복원한다는 그런.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주장하는 주민들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산림 복원의 전체적인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어떤 그 존치, 그래서 그 곤돌라와 그 관리도로만이라도 좀 이 존치가 돼서. 가리왕산 복원 비용을 둘러싸고 산림청은 800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지역에서는 2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독거노인 관리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거노인 선정 관리가 허술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마을에 사는 71살의 박모 할머니. 고독사를 막고 건강을 살피는 독거노인 관리 대상에 선정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받으면 좋죠. 선생님 아주 너무 좋아요. 자식 보도 좋고 말고 매일 아침마다 전화하시고. 독거노인 관리사 제도는 지자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관리사가 독거노인 25명에서 30명 정도를 관리하며 일주일에 한 번 방문, 2번 전화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문제는 독거노인 발굴 과정입니다. 독거노인은 해당 지역 관리사가 직접 발굴하게 됩니다. 주거 유형과 건강 상태, 가족 왕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선정하는데 추가 확인 작업이 없습니다. 거의 3분의 2는 기준이 안 되죠. 그냥 기준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체크해서 만들죠. 점수를 만들어요. 누가 이걸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 거겠네요. 확인을 안 하죠. 실제와 다르게 현황을 조사해도 독거노인으로 선정된다는 겁니다. 가족들이랑 연락은 자주 하세요? 예, 일주일에 한두 번 와요. 우울증 있고 이러진 않으시죠? 아직까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현재 도내 독거노인 관리 대상자가 13,000명에 달하다 보니 실제 확인이 어렵다는 게 지자체나 위탁업체의 입장입니다. 올해 도내 지자체의 독거노인 관리 사업에 배정된 예산만 91억 원에 달합니다. 독거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되는 사업이 정작 현장에서는 대상자 선정부터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지난달 고성 앞바다에서 2만여 마리의 명태가 잡혀 자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최근 일부 개체 유전자를 분석해봤더니 자연산 명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겨울 고성군 공연진 앞바다에서 명태가 처음 잡힌 건 지난달 18일부터입니다. 많을 때는 하루 7,000마리까지 잡히면서 누적 어획량은 2만 마리, 무게로는 5톤가량 됩니다. 새해 들어서도 200마리가 잡혔습니다. 이번에 잡힌 명태 가운데 100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해봤더니 방류한 것이 아닌 자연산으로 모두 확인됐습니다.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지난 2017년 방류한 30만 마리의 명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잡힌 명태가 예상보다 작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키우는 게 조금 더 크거든요. 이번에 잡힌 것보다가 그 개체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산으로 판명되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은 좀 많이 남는 편이죠. 문제는 이 자연산 명태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밝혀내는 일입니다. 명태는 지난 2007년 35톤이 잡힌 것을 끝으로 올겨울 어획량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산당국은 명태가 잡힌 수역의 해양 환경을 조사하는 한편 어획된 다른 명태의 유전자 분석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단속 기준을 높인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선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경운기와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찌그러졌습니다. 36살 김모 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경운기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79살 이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윤창호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밤 철원에서는 50살 권모 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들이받친 운전자 57살 조모 씨는 이 사고로 가슴을 크게 다쳐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 여부를 측정해보니 두 가해 운전자 모두 강화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9건에 달했고 모두 25명이 다쳤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음주 단속 결과 53명이 면허 정지, 70명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 사고와 음주운전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찰은 연중 심야 출근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도내에서는 무책임한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47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시가 북강원도 원산시와의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춘천에서 열리는 국제 태권도 대회 초청 등 체육과 문화 교류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북강원도 도청 소재지 격인 원산시입니다. 북한의 항구와 문화, 휴양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시가 원산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육과 문화 교류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춘천에서 열리는 국제 태권도 대회에 초청의 뜻을 전했고 가능하면 인형극 등 예술 교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남강원도의 수도인 춘천과 북강원도 수도인 원산이 교류 협력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민족 화해 시대를 여는데 대단히 중요한 상징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춘천시는 지난해 대북 교류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남북 교류 협력 기금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10월 인제에서 열린 아리스포츠컵 환영 만찬장에서 이런 춘천시의 계획과 의지를 북측 인사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이런 계획은 아직 일방적이고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북 제재 속에 그것도 북한의 한 도시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 도시와의 교류 협력은 춘천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빠르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또 배후 도시로서의 춘천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 또한 이번 어떤 협력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춘천이 남북 강원도 교류의 중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강원도의 공조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과 수사 결과가 내일 오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릉경찰서는 내일 오후 3시부터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찬성 실장 등 펜션 사고 수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펜션의 보일러 분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펜션 사고 원인에 대한 윤곽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가스안전공사와 LP가스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펜션 건축업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강원도와 플라이강원이 항공운송 면허 발급에 대비해 6개 공동체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플라이강원 본사를 올해 상반기 안에 양양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 선정과 건축 설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입 직원의 50%에서 70%를 도내 5개 대학 출신자와 강원도민으로 채용하고 원주공항에 항공기 1대를 배치해 원주 제주 노선에 하루 3회에서 4회 운항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도내 7개 권역을 관광 상품으로 구성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림청이 산불 재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발령했습니다. 산불 재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는 2007년 산불 재난관리 체계가 정비된 이후 1월 초에 처음 발령됐습니다.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도내에서는 지난달 28일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새해 첫날에는 양양군 서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20헥타르를 태우고 2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2곳이 뽑힌 데 이어 올해 도계 지역을 추가 응모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도계읍의 전두시장과 도계역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정비 사업을 추가 응모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주민생활 기반 정비와 관광지와 연계한 경제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오는 7월 응모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면 유형에 따라 100억 원에서 15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도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운전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면허 자진 반납자는 2016년 80명, 2017년 141명, 2018년 8월까지 175명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을 하기 어려운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주로 면허를 반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가 19세 이하 국가대표 출신 등 모두 4명의 신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강원FC는 19세 이하 국가대표팀 주전 골키퍼 이광현 선수와 공격수 정지용 선수를 포함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지의수, 정민우 선수 등 4명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은 개막 전까지 FA 선수 영입과 트레이드 등으로 선수 보강에 나설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